안녕하세요. 대체투자스쿨의 유여울입니다. 오늘 두 분을 만나러 오는 길에 지나다니는 차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원유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어서 그런지 유독 차들이 모두 기름으로 보이던데요. 원유 투자에 대해 이번 시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두 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대체 투자로서 원유 시장의 특징과 향후 국제 유가 전망 등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원유에 투자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처음 드는 생각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유 관련 기업 하면 진행자님은 어떤 회사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주유소와 관련된 정유 기업들이 떠오르는데요. 뭐 SK나 GS 칼텍스 같은 기업들이겠죠? 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SK 이노베이션이나 GS 칼텍스, S-오일 같은 정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국제 유가와는 실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성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니, 정유 업체에 대한 투자가 왜 유가와 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와 동행하는 기업은 원유 생산과 관련된 기업인데 우리나라 정유기업, 지금 말씀하셨던 SK이노베이션이나 GS칼텍스 이런 정유기업들은 생산이 아니라 정제, 마진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회사들입니다. 당연히 유가보다는 경기에 더 민감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가 흐름과 해당 기업 주가가 동행성이, 상관성이 높지 않다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가령 유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투자자는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뭐니 해도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펀드에 가입하실 수도 있지만은 비용이나 편리함을 고려한다면 역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종목을 통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삼성전자 혹은 뭐 현대차 같이 국내 증시에서 직접 그 원유와 관련된 상품에 투자를 해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타이거 원유 선물 ETF라는 종목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기초 자산인 국제 유가의 일일 변동률을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즉 유가가 1% 오르면 해당 ETF 투자 수익률도 1%가 되는 거죠. 거래량도 하루에 10만 주 이상 거래되는 편이어서 유동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항상 그 오르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유가가 떨어질 걸 좀 전망해보고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자산 가격 하락에 베팅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ETF의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바로 인버스 ETF를 활용하면 됩니다. 기초자산인 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펀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국내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덱스 원유선물 인버스 ETF라는 종목을 매입할 경우에는 유가가 1% 하락을 하면 투자 수익률이 1%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 원유 투자가 가능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를 활용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지금 그런 해외 투자와 대체 투자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좋은 질문인데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타이거 ETF, 타이거 원유 ETF를 제외하면은 다른 원유 ETF 상품들은 거래량이 매우 낮습니다. 거래량이 낮다는 얘기는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물량만큼 원하는 시간에 사고 팔 수 없다는 거거든요.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주문하고 싶은데 그 메뉴는 항상 품절이 돼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상황.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치명적 단점이 되겠죠. 네,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건 정말 치명적이죠. 네. 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다양성도 투자 선택의 역할을 하겠죠. 유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또는 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투자자가 있다면은 레버리지 ETF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국내에는 이런 레버리지 상품이 부족해요. 반면 미국 증시에는 유가 일일 변동률의 마이너스 3배부터 3배까지 수익률이 움직이는 유동성이 높은 다양한 상품들이 투자자 니즈를 만족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배부터 3배라는 말씀은 예상이 맞는다면 유가 변동률이 3배까지도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배라는 것은요. 유가가 하락하는 것에 배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유가가 실제로 1% 한다면은 자기의 수익은 3%가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유가가 반대로 1% 상승하게 되면은 3% 손실을 입는 유가 하락에 확신을 가질 때 투자자에게 유리한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상품입니다. 그럼 혹시 3배 이상으로 레버리지를 더 키울 수 있는 투자 방법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레버리지라는 게 더 적은 돈으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식시장보다 단연 레버리지가 높은 시장이 선물시장입니다. 대략적으로 20배에서 30배까지 레버리지를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요. 물론 높은 리스크를 고려하면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적합한 투자 방식이라고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선물 시장에서 원유 한 계약은 1000배럴의 원유를 사는 약속입니다. 1배럴이 $60라고 가정하면은 대략 1000배럴이면 $60,000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증거금으로 약 $3,000만 예치하면은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3,000로 $60,000어치의 원유를 살 수 있다는 건 레버리지가 20배라는 거죠. 유가가 1% 움직이면은 원금의 20%가 움직이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고위험, 고수익 투자네요. 네. 원유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ETF와 선물 시장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다른 투자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원유 ETF 대신에 원유 기업 지수 ETF를 활용하는 투자도 인기 있는 방법입니다. SK나 GS 칼텍스와 같은 국내 기업과 달리 미국에는 원유 생산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원유 생산 기업들은 유가에 연동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을 모아서 만든 원유 생산 기업 지수 ETF도 원유 투자와 비슷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생각을 좀 넓혀서 원유 생산 기업 대신 원유 생산국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원유 생산국 증시 투자도요. 원유 대안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국가가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 사우디 또는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의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럼 이런 국가 증시도 ETF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러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ETF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원유의 유동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현재로서는 더 나은 대안일 거예요. 미국에는 사우디나 말레이시아 증시 ETF도 상장이 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지인 중에는 이 증시 대신에 통화 투자를 하는 분도 있던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네,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주가지수 ETF 대신에 통화 ETF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러시아 증시 ETF 대신 러시아 루블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증시나 통화 모두 유가 상승에 연동된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ETF는 달러 대비 러시아 루블이 강세로 간다고 하면 투자 전략이 성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네, 오늘 이 시간 원유 시장에 대한 다양한 투자 방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유가 변화를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두 분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